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직업과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산업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건축. 이곳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짓는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금융.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예금,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체하다. 이번 평가는 시험 대신 과제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류하다. 도서관에는 책들이 주제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산업. 통신산업의 발달로 멀리 있는 사람과 연락하기 편해졌다. 운반하다. 민국에게 내 짐을 자동차로 우리 집까지 운반해달라고 부탁했다. 유통. 해산물은 생산지에서 판매 장소까지 가는 유통 과정에서 상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롭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인력.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과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에는 직업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가치. 경주에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많다. 근로자. 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기술자. 우리 누나는 컴퓨터 기술자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분석하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무직. 사무직 직원들은 실내에서 주로 컴퓨터나 서류를 보며 일한다. 사업가. 친구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가가 됐다. 실현하다.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라면 회사 연구원은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 다양한 양념을 연구했다. 예술가. 예술가는 창의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전문직. 나는 커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 진로를 정하다.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에 갈지 취직을 할지 진로를 정해야 한다. 첫 번째 문법은 유일하거나 다른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을 따름이다 입니다. 문법 을 따름이다는 앞에 오는 내용이 유일하거나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환자는 의사의 실력을 믿고 치료를 받을 따름이다. 이 문장은 치료를 받다라는 행동 외에 다른 선택이나 방법이 없이 그것이 유일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을 따름이다를 이용해 받다를 받을 따름이다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을 따름이다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끄듬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을 따름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리을 따름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리을일 경우 리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리을 따름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다 형태인 경우 명사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일 따름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을 따름이다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친구의 사정을 듣고 약속에 늦었다고 화만 낸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이 문장은 미안하다라는 감정 외에 다른 마음이나 생각이 없이 그것이 유일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을 따름이다를 이용해 유일하거나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형용사 미안하다의 어간 끝 음절인 하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문법은 형용사인 경우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리을 따름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의 어간 미안하와 리을 따름이다를 결합해 미안할 따름이다가 됩니다.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공원이 지금은 없어지고 사진으로만 남아 있을 따름이다. 이 문장은 공원이 사진으로만 남아있다라는 사실 외에 다른 상태가 없이 그것이 전부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을 따름이다를 이용해 유일하거나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있다의 어간 끝 음절인 이대는 받침 쌍시옷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인 경우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을 따름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있다의 어간 it과 을 따름이다를 결합해 있을 따름이다가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는 한입니다. 문법 는 한은 앞에 오는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해주는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한 시험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은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앞의 행동이 시험에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해주는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한을 이용해 하다를 하는 한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는 한은 동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는 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는 한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문장은 가족들이 있다라는 앞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해주는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한을 이용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해주는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있다의 어간 it과 는 한을 결합해 있는 한이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습관을 바꾸지 않다라는 앞의 상황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해주는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는 한을 이용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해주는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바뀌지 않다의 어간 바뀌지 않과 는 한을 결합해 바뀌지 않는 한이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으로서입니다. 첫 번째 문법 으로서는 앞의 말이 뒤의 내용에 대한 재료나 원료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떡은 쌀로서 만드는 음식이다. 이 문장은 쌀이라는 명사가 뒤의 떡을 만드는 내용에 대한 재료나 원료가 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으로서를 이용해 쌀을 쌀로서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으로서는 앞의 말이 뒤의 내용에 대한 도구, 수단, 방법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의 마음이란 돈으로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문장은 돈이라는 명사가 뒤의 마음을 사는 내용에 대한 도구, 수단, 방법이 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으로서를 이용해 돈을 돈으로서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으로서는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으로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로서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리을일 경우 명사 더하기 로서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으로서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한국인들은 콩으로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자주 먹는다. 이 문장은 콩이라는 명사가 뒤의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내용에 대한 재료나 원료가 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으로서를 이용해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명사 콩의 끝 음절인 콩에는 받침 이응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으로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콩과 으로서를 결합해 콩으로서가 됩니다.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장은 대화라는 명사가 뒤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에 대한 도구, 수단, 방법이 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으로서를 이용해 도구,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명사 대화의 끝 음절인 화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문법은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로서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로서를 결합해 대화로서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들으세요. 지훈이와 민지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잘 들으세요.
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 어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어. 그럼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했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그래? 응,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됐지만 자동차가 생기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점점 운전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질 거래.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